네, 안녕하세요. 오한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25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혈압이 높은 걸 고혈압이라고 하죠. 자, 고혈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뭐 고혈압은 어떤 사람한테 위험한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도대체 고혈압에 취약하냐, 아니면 나는 괜찮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부모 형제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분들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또 나이가 이미 55세를 넘었다, 그리고 나이만으로도 고혈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나는 평소에 짜게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아니, 나는 안 짜게 먹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국물을 다 마시냐 안 마시냐, 요걸 물어보면 압니다. 국물을 다 마시는 분은 짜게 먹는 거예요. 또, 자, 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이겠죠. 또 고기 좋아한다. 이것도 비만 또는 과체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음주한다. 이거 여러분 위험성 있죠? 자, 술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담배 피시는 분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는 좀 통통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위험성을 가지신 거예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두세 가지가 넘는다, 이러면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성인 중에 남자는 32%가 넘고요. 여자는 22%가 넘습니다. 자, 30살부터 남자는 벌써 15%가 당뇨 환자잖아요. 그다음에 40대가 되면 28%, 30% 가까이가 당뇨 환자인데요. 이렇게 늘어서 7, 80대가 되면 남자는 59%, 여자는 64%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받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폭탄을 안고 사는 꼴이 되겠죠. 자,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이 생기느냐? 우선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뇌혈관이 막혔다, 이러면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죠. 왜 뇌졸증이 아니고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뇌가 졸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뇌졸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심장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도 혈액이 가야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지 혼자서 어떻게 뛸 수 없죠. 영양분,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산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되면 혈압 때문에 혈액이 잘 안 간다,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망할 수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콩팥이라고 하는 곳은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기관들이 수천 수만 개가 콩팥 한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다 뽑아서 그걸 소변으로 내보내는 건데, 이 혈관도 혈압이 높아지면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이런 병으로 심각한 위험성이 생기실 수가 있고, 치료를 잘 받으면 뇌졸중의 30%, 심근경색증의 25%를 줄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혈압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혈압이라는 것은 이 심장이 혈액을 짜낼 때의 압력과 혈액을 들여올 때의 압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짤 때 힘을 줘서 혈관이 심장이 꽉 짜져서 혈액이 온몸으로 막 퍼져나갈 때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이 심장이 다시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나갔던 혈액을 쭉 받아들일 때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를 다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야죠. 120과 80, 즉 수축기는 120, 이완기 또 확장기 혈압은 80 미만이어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혈압의 위험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선 나이가 많으면 위험해지죠. 또 가족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조금 더 위험이 높아지고요. 비만하거나 또는 짜게 먹으면서 이 나트륨 섭취가 많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피시거나 또 운동을 안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이 당뇨병이나 이상 지질 혈증이 있을 때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한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위험 요인을 하나씩 찾아보면 우선 살찌는 거 이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과체중, 비만 이거 다 아시죠? 과체중이 뭔지 비만이 뭔지 나 잘 모르겠다. 살찐 거죠. 내가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면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2배에서 6배 올라갑니다. 이 체중이 증가하면 체중이 뚱뚱해지면 지방 조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지방으로 가는 혈관들이 자꾸 지방에 의해서 눌리고 잘 가지 못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더 세게 짜야 혈액이 끝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뚱뚱해지면요. 인슐린이라는 게 또 많이 필요하게 돼요. 이러면서 수분도 우리 몸에 많이 저장이 되고 또 수분이 많아지는 거는 혈압에 영향을 주는 혈액이 늘어난다는 뜻과 같거든요. 이렇게 혈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관은 똑같은데 혈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관에 오르는 압력이 높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수돗물을 많이 보내려면 수도를 다 더 열죠. 그러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이 좁으면 물이 멀리 가죠.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즉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혈액이 많아졌을 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소금인데요. 나트륨이라고 하죠. 이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 나트륨은 이 삼투압이라는 게 높아요. 그래서 꼭 물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도 짜게 먹으면 물이 자꾸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이 물을 자꾸 끌어당겨요. 그래서 혈액량이 많아져요. 이렇게 많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뭐 여러분들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물이 줄줄 나오죠. 근데 옥상에 물탱크에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나와요? 쫄쫄쫄쫄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혈압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얼마나 먹으면 문제가 되느냐? 한 티스푼, 그게 한 6g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한 번 더 먹을 때마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61%, 뇌졸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89%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인이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스트레스가 뭐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내 기억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남게 돼요. 그 일이 해결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000번을 빌어도 그 돈이 돌아와도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기억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 내 기억에 쌓여서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율신경은요, 등뼈를 따라가면서 있는 신경이에요. 그 신경이 어떤 일을 해요?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하는데, 살아있으려면 심장이 뛰어야죠. 숨을 쉬어야죠. 먹으면 소화가 돼야죠. 혈압과 당이 조절이 돼야죠. 자야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나와야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조절을 누가 해요?
자율신경이 해요. 근데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자율신경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병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뭐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숨도 차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콜레스테롤과 연관된 이상 지질혈증을 좀 알아봅시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위험성을 아셔야 되고요. 그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또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45보다 낮으면 45보다 더 낮아졌으면 아이고 위험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150까지가 정상인데 150을 넘어가면 위험해지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 요인들을 잘 알아두시면 이제 내가 고혈압이 생길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죠? 혈압을 재는 거죠. 여러분들 혈압은 뭐 한두 번 재본 게 아니시죠. 자, 이 혈압은 120에 80, 즉 수축기는 120, 확장기는 80 이하여 미만이어야만 정상입니다. 이거보다 증가를 하면 이제 고혈압 전기, 즉 수축기가 139까지 확장기가 89까지 그걸 넘어서 고혈압 1기, 이거는 수축기가 159까지 확장기가 99까지 또 고혈압 2기는 수축기가 160을 넘었으면 확장기가 100을 넘었으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왜 나누겠어요?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1기, 2기, 고혈압 전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혈압을 한 번 재가지고 갑자기 쟀는데 180이다. 나 큰일 났나 봐. 이게 아니고 적어도 2번 이상 재봐야 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재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5분 이상 진행한 다음에 재셔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을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 아시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고혈압은 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합병증이 생기느냐? 많죠. 혈관이 가 있는 곳에는 다 합병증이 생깁니다. 우선 뇌에도 뇌혈관이라는 게 있죠. 그 뇌혈관에 장애가 생기면 우선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오죠. 이게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합병증이 다시 생기는데요. 그게 뭐예요? 뇌혈관성 치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이 한번 오고 나면 그 뒤에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심장은 옆에 왼쪽에 있죠. 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건데 그 관상동맥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게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또는 잘 뛰지 못해서 붓고 어렵고 운동하기가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콩팥이라고 하는 곳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 콩팥병증, 신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병이 생기게 되고 눈에 또 혈관이 있습니다. 망막에 혈관이 있는데 이 망막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눈을 완전히 시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뭐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혈압을 잘 조절해야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혈압이 높아질수록 우선 합병증이 뭐가 생기느냐. 제일 큰 게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인데요. 정상일 때보다 혈압이 135에 85, 뭐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만 돼도 쉬운 말로 사망 위험이 2배가 오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르면 4배,
170만 넘으면 8배, 190이 넘으면 16배 이런 식으로 자승으로 올라갑니다. 즉 더블로 막 올라가죠. 2배, 4배, 8배, 16배.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고혈압 합병증은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죽상. 죽이 뭡니까?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혈관에 혈액이 끈적거리면 안 되고 그냥 쌩쌩쌩쌩 잘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동맥경화라는 것이 생기면서 거기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달라붙고 이러면서 그게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수술을 해보면 죽이 쫙 혈관에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꺼내서 수술하는 그런 이 영상들도 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면 피가 못 가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못 가고 그래서 뇌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뇌경색증,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고혈압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 뭐 관리라는 게 뭐 뻔하죠. 약 잘 먹고 혈압을 잘 재보는 것이 제대로 된 관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도 먹기 싫은 날이 있는데 약을 매일 먹는다는 게 쉽겠어요? 자, 고혈압 관리 3가지 큰 관리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약 먹는 거죠. 두 번째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는 거. 이 식사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운동 관리도 꼭 필요하겠죠. 이 운동 관리 안 되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체중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혈관에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먹는 거, 식사와 운동 관리, 식생활 관리죠. 이런 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람은 130에 80 이하로 조절을 하셔야죠. 근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적어도 140에 9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심각한 합병증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당뇨병도 있고 뚱뚱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면 적어도 약을 먹어서 140에 90 이하로는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항상 이걸 명심하시고 혈압을 계속 재보시고 가장 좋은 것은 130에 80 이하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는 140에 90이라고 잡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 관리는 우선 뭐 첫 번째는 약을 먹는 건데 약물을 먹어서 혈압이 잘 조절되면 그 약이 최고 잘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노력을 하나도 안 해. 뭐 체중 줄이는 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식사 조절도 잘 안 해. 이러면 혈압이 또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식생활, 건강생활, 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는 가정하에 약을 잘 먹고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소금을 조금 줄이면 뭐 2에서 8 정도가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4에서 9 정도가 떨어지고 10kg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정상 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죠. 자, 담배를 안 피거나 술을 안 먹어도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약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혈압약이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그래서 혈압을 잘 안 먹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먹고 나서 한 달만 지나도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은 기껏 해야 약을 먹다가 끊으면 일주일 정도만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어도 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식사 관리
당연히 줄여야죠. 체중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체중 줄이기 위한 식단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게 뭐예요? 채소와 과일은 조금 더 늘리고 소금과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은 유산소, 무산소 다 좋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운동은 없죠. 어떤 운동이든 다 유산소, 무산소가 있는데 특히 고혈압 때는 유산소가 좀 더 많은 쪽을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운동이 좋은데 걷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걷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은 한 번에 1초에 3걸음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바쁘게 걸어가는 것이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3보를 걸으려면 굉장히 빨리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워워킹이라고 손 흔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을 3발짝을 1초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혈압은 이렇게 매일 변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 조금 떨어졌다가 저녁 먹을 때 되면 더 많이 떨어지고 잠잘 때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언제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아침에 너무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막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은 자주 혈압을 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고혈압이냐 아니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고혈압이라고 확인이 되면 일단 검사를 몇 가지 받아야 됩니다. 우선 심장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심전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심장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걸 알기 위해서 심초음파 검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고혈당 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소변 검사를 왜 할까요? 콩팥의 기능은 정상인지 콩팥에서 문제가 생겨서 단백뇨 같은 게 나오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눈 안에 망막의 혈관이 망가져서 혹시라도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주기적으로 망막 안저 검사가 필요하고요. 가슴 사진을 찍어서 심장 크기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혈압 때문에 심장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정기 검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이 혈압을 관리를 잘 하신다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실 확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혈압 관리 잘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